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세 블럭 떨어진 어느 한 공사장. 그때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가 보니 인부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무엇에 홀린 것처럼 집단으로 뛰어내리는 인부들. 한편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꿀벌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수업 중인 엘리엇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학생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 교감 선생님이 엘리엇을 부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을 강당으로 잠시 부르기 위해 각 교실을 찾았던 건데요. 분위기가 왠지 심상치 않습니다. 강당에 모인 선생님들, 그리고 듣게 된 건 센트럴파크에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죠. 결국 테러 소식에 학교는 바로 임시 휴교에 들어가고 상황이 안 좋다는 걸 느낀 엘리엇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은지 묻습니다. 친구이자 동료인 줄리앙의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타고 펜실베니아의 시골까지 가기로 하고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도착한 엘리엇. 센트럴파크에서 일어난 테러는 새로운 독소로 환영과 질식, 신체 마비 등을 입힌다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짐을 싼 엘리엇과 알마, 곧장 줄리앙이 기다리고 있는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소식. 첫 번째 희생자들을 조사한 결과 독소는 자연적 물질로 밝혀졌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시각 필라델피아.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교통경찰이 한 남자에게 오늘 날씨가 춥지 않냐며 묻고 남자 역시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총을 꺼낸 경찰이 목숨을 끊고 다른 사람들 또한 무엇에 홀린 것처럼 총을 주워 자살합니다. 펜실베니아로 향하는 기차 안. 뒷차를 타고 오는 아내와 연락이 끊겨버린 줄리앙. 조금 전 필라델피아의 한 공원도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버리는 기차. 필버트라는 역에서 사람들이 내리게 되는데 엘리엇이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며 묻지만 기관사들은 이곳이 마지막 정차역이 될 것이라면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결국 이 작은 마을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근처 식당으로 옮겨 끼니를 해결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동영상을 보는데 그 속엔 한 사육사가 사자에게 팔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선 점점 더 공격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곳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낀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차가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엘리엇은 운 좋게 어느 노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내와 연락이 두절된 줄리앙은 어린 딸을 엘리엇에게 맡긴 뒤 아내가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이동하던 중 찢어진 차량 덮개 사이로 들어오던 바람에 무언가를 느낀 줄리앙. 잠시 멈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향하던 엘리엇과 일행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역시나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줄리앙이 있는 곳 또한 공격을 받았다는 거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엘리엇을 안아주는 줄리앙의 딸. 사람들과 움직이던 그때 앞서 걷던 이들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분명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느낀 엘리엇이 각자 흩어지기로 하는데요. 정말로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나무 뒤로 보이는 집을 발견한 엘리엇.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다시 떠나기 전 식물을 발견한 엘리엇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식물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여진 음식들을 비롯해 모든 물건들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델 하우스였던 겁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움직이던 엘리엇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집 한 채를 발견하는데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 그 흔한 차량 타이어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녁을 먹게 되는데 쿠키를 집으려던 줄리앙의 딸에게 네 것이 아니면 만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008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미스터리와 스릴러란 장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엔 상당한 의미와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몰려있으면 죽게 되고 흩어져 있으면 살게 되는데 여기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자연을 훼손하며 지구를 갉아먹는 가장 큰 존재 역시 우리 인간들일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속도, 그 규모의 크기는 최소한의 인간이 아닌 집단으로 된 인간들이 훨씬 더 빠르니까요. 영화에서 기차가 멈춘 역의 이름은 필버트. 바로 식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식물은 공기, 즉 산소를 가리키는데 산소는 인간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내는 거죠. 극중 엘리엇이 잠깐 머물렀던 모델 하우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식물인 줄 알았던 게 플라스틱이었고 모든 물건들 역시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실제로도 수많은 플라스틱과 생활하며 그로 인해 지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폐라고도 불리는 브라질이 끼고 있기도 한 아마존 우림을 잠시 꼬집어 볼 수 있는데요. 브라질은 아마존 우림 내 개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벌목 등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도 하며 아마존 우림은 세계 열대 우림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상에서 생물종 3분의 1이 사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북서부의 대부분을 덮고 있을 정도로 콜롬비아와 페루, 그리고 다른 남미 국가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브라질의 영토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가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대한 함성 역할을 할 만큼 지구의 폐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인 집, 그리고 집주인의 의미는 자연을 뜻하기도 하며 친절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쿠키를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건 함부로 자연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줄리앙의 어린 딸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닌 이유는 인류의 미래, 희망을 뜻하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영화의 엔딩은 자연이 주는 경고라며 얘기하는 전문가와 그리고 그런 전문가를 정신병자처럼 바라보는 아나운서의 모습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한 인간들을 가리키는데 결국 멸망하고 말죠. 이것은 이제 해프닝이 아닙니다. 영화의 완전한 결말에선 자연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인류에게 멸망을 주었습니다. 인류가 멸망해야 비로소 지구가 살 수 있으니까요.